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았더라도 본인들의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형제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며 서로 사는 게 바쁘고 어렵다면 집만 되기도 하고 냉정하게 돌아서게 되고 가뜩이나 없는 집 형제는 부부들끼리 아귀다툼만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다들 말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돕는 경우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자식들에게 나의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살든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는 것은 고행이고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약물과 수술 등으로 계속 숨을 붙여놓는 것은 본인에게나 자식들에게는 상처만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어 아파서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더라도 연명치료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내 몸 내가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미련 없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이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와 같은 기대는 일찌감치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고 자식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니 자식이 책임져 준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될 겁니다. 나의 노후를 정부가 책임져 주겠지 또는 자식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나의 노후를 철저하게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딱 내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길어진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자립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식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육체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퇴해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찮거나 힘들다고 잘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만 오래 머물게 되면 나중에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빠르게 닥칠 수 있습니다. 누죽걸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처럼 나이가 들면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줄어들어 걷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걷기가 불편하다고 걷기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와 팔의 힘이 사라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운동이든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리자면 양발 부딪히기 운동, 머리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운동, 양발 자전거 타기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 양손 악력기 운동, 아령 들기, 허리 들어 올리기 등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양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관절염이 있으신 대부분의 나이 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나이 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발로 서기 운동을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이 제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며 걸으실 때는 꼭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 될 수 있으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니 이것 또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해야만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정직하다는 말처럼 운동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이지만 더욱 빠르게 노화가 나의 몸을 잠식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고 귀찮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나 자신을 위해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 제일 서러운 것이 아파서 병원 침대에 신세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건강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딱히 어떤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하겠다 생각하면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한 바퀴 마실 나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면 시간을 늘리셔도 좋고 한 가지 운동만 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 다른 운동도 추가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엇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힘든 운동하고 며칠 안 하는 것보다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자립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우울증이나 치매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물과 함께 먹는 습관, 국과 함께 먹는 습관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물이나 국에 말아서 빠르게 삼키는 습관을 버리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섭취하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가 활성화된다는데요. 이와 같은 손쉬운 습관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치매를 예방해준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기를 써라. 둘째, 새로운 것들을 배워라. 셋째, 항상 머리를 써서 생각하라. 넷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 다섯째, 친구를 자주 만나라. 여섯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주 웃어라. 뇌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줄수록 뇌가 활성화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들어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되고 이와 같은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몇 가지쯤 가지시면 좋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나이 들었다고 배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요즘 어르신들이 가수 이명웅 씨를 좋아해서 콘서트도 가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다 기쁘고 감동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또한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얼마 전 이명웅 씨가 콘서트에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건강검진 문의가 늘고
실제로 귀찮고 힘들어서 받지 않던 건강검진을 어르신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받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는데요. 이렇듯 나이 들면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절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회해봤자 나에게 남는 것은 아쉬움과 죄책감, 자괴감 등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아까운 시간을 후회하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매 시간 매 초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입니다.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부터 촘촘하게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뼈아픈 말이지만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진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키워내느라 나의 노후는 생각지도 못하고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난한 부모는 다 큰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게도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하다 보면 가장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후 대비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죽기보다 싫더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현재의 우리들처럼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는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돌아서서 눈물을 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도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급해 노후 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계발과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도전 앞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들은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을 때까지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살다 가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내 마음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을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은 젊을 때부터 나만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노후가 펼쳐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이 부모님의 간병을 대신해 왔습니다. 늙어서 아프고 돈도 못 벌게 되면 가족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셨는데 일을 하면서도 24시간 노모 걱정으로 꽉 차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형제들끼리 관계도 점차 나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큰언니가 나서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시설에 모시고 나서는 형제들 관계도 예전처럼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모시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했는데 그 미안함이 사라졌다고 하더랍니다. 딸 자식도 이런데 며느리라면 과연 어떨까요? 자식들도 자기들 몸 하나 건사하며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내가 늙고 병들면 꼭 모셔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효자 효녀라서 나를 모시겠다고 해도 나도 싫고 서로 부담이 될 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이지만 다 큰 자식들은 또 다른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나는 때가 옵니다. 몸도 마음도 독립한 자녀들은 이제 그들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지켜봐주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소외감으로 우울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노력한다 해도 나이 들면 우선 에너지와 생동감이 없어져 가고 상황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을 붙잡고 싶어도 기억력 또한 급격히 감퇴하게 됩니다. 기술의 변화도 나 어릴 적과 다르게 너무나 빨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식들의 도움이 더 절실해지고 이제는 늙고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자식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겠지만 내가 잘할 때와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처럼 우리의 노후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 고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